예,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우리 옥천 문인협회 초창기 멤버이시기도 하고요. 그 전에 저랑 문인협회 행사로 함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계십니다. 김명자 선생님 함께합니다. 인사 같이 함께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천을 사랑하는 김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가족 간에 뭐 안 걸린 집이 없으니까 지금은요. 그렇죠. 뭐 선생님 댁에서도 좀 뭐 이런 우환이 좀 있었죠. 뭐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뭐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네. 뭐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럼요. 예, 피해갈 수도 없지만 저는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선생님은 아직 안 걸리시고. 네네. 안 걸린 게 미안할 정도로. 좀 안 걸린다는 게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몇 명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몇 명 안 네. 남은 것 같아요. 다 걸리니까 예. 어느 때는 안 걸린 게 미안해 지금. 지금 이제 이래 버렸어요. 세상이 묘하게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기 수준으로 독감 수준으로 그냥 일반화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 이제. 예.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결국은 또 사람을 숙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자연을 경시한 결과이기도 하니까 네네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긴데 그동안 또 우리가 자연이라든가 생태에 대해서 이 우리 지구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경각심을 갖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선생님은 이제 문인협회 활동이 제일 큰 활동이시죠? 사회 그렇죠. 활동은요. 예. 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인협회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죠? 초창기 멤버이시긴 한데. 예. 지금 저희들이 25년 됐어요. 예. 25년. 예. 정말 청년기네. 청년기죠, 맞아요. 예. 청소년기를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큰 기둥이 세워졌어요. 예. 세워져서. 예, 맞습니다. 이 문인협회의 중요성은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G10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세계 이제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보면 물적 성장이거든요. 예. 네, 물적 성장으로 우리나라 270개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물적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인협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지만은 이 정신적 자산, 가치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사회적 인문학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적 기반과 같이 이루어질 때 예. 우리 사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경제 성장, 이제 성장, 발전 이런 게 화두였다면 이 경제 성장을 견고히 하고 더 튼튼히 하고 내실 있게 우리 사회가 안정된 사회로 전환하려면 이런 문인이라든가 인문학적 기반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네. 25년을 이렇게 청년기에 이 문인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어떻게 소회를 한번 좀 더듬어 보면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초창기에 네. 이런 게 이제 초창기 멤버로서 이제 세워질 때는 뭐 말하자면 유학이죠. 유학이 이제 많은 것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맨바닥에서 네. 이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허한 상태에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었다고나 할까?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제 옥천에 이제 그 정지용 그 시인의 네. 그 많은 축제에 이제 가장 옥천군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축제로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학의 힘도 이제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천은 뭐 문양의 고장, 향수의 고장 해가지고 지용 선생님의 그 향수 그 시가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를 축제를 할 때는 이제 조금은 글로벌화라고 할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초청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세계에 계신 분들도 초청을 해요. 저희들이 몇 분씩. 그 외국 작가분들도. 그렇죠. 외국의 예. 시인분들을 또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서너 분씩 초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축제가 꼭 이제 그 지역 축제라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 우리 나라의 이상도 그렇고 문학이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절로 커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자부심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5년 역사 속에서 또 지용제라는 튼튼한 그런 지역 축제를 중심에 서 있잖아요. 문인협회가 문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문인협회가 어차피 이 지용제라는 큰 지역 제일 축제인데 옥천의 최고의 축제인데 그 지용제의 문인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래서 큰 기둥을 해오셨고 그게 또 이 글로벌화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저변학대가 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해수 PD님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용제가 이렇게 글로벌화 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문인협회가 또 노력을 해서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두 분께도 제가 좀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지용 시인의 그 문학 세계는 사실은 그게 10대, 20대에 완성이 돼요. 정말로. 이게 정말 지금 와서 10대, 20대들은 뭐 공부하고 취직하느라고 그렇죠. 이 문학적 소질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걸 발산을 하질 못해요. 맞아요. 근데 이 문학적 소양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더 발산시킬 수 있는 이 10대, 20대, 30대까지도 이 젊은 층들이 지역의 이 문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운들 이런 게 느껴지거나 또 어떤 그 방향성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해수 PD께서.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자기소개를 안 했는데 청취자들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잠깐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수 PD라고 하고요. 오늘은 깜짝 PD로, 일일 PD로 아자쌤과 놀다 보면에 출연하게 됐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있지만 문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문학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문학이 범위가 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딱딱하게 여겨지는 형태만 문학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사실 이제 시험 문제 풀고 그렇게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는 교육 환경이잖아요. 입시라는. 네, 입시 위주 교육이다 보니까 문학 작품 하나를 온전히 읽어내기보다는 교과서 속에서 이 문학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을 보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에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문학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혹은 내가 그냥 그게 아니라도 문학 작품을 보고 느껴지는 감상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나의 삶과 연결시키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출제자가 낸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해답을 찾아내는데 집중을 했었다 그동안 그런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즐긴다라고 하면 사실 문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도서관 같은 데가 좀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작은 도서관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 그냥 그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러다 책도 보고 그러다가 문학 작품을 만나게 되면 문학이 즐거운 게 될 텐데 정숙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가만히 읽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그게 재미있는 놀이라기보다는 약간 통제된 그런 걸 감정이 먼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이게 갑자기 질문했는데 제가 일단 저기 소개도 제가 안 드리고 해서 좀 제가 1차적으로 실수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글에 대한 거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열려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정형화된 틀이 있다는 거를 얘기했어요. 네. 그 정형화된 틀이 사실은 문학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저마다 자기 색깔로 문학을 노래해야 되거든요. 글로 표현하고 그걸 말로 해내고 해야 되거든요. 집대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정형화되어져 왔다는 것은 입시에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다양성으로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발표 공간이라든가 어떤 전시 공간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 그쵸.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이 또는 학교에서 또는 뭐 시화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표회 뭐 옛날에는 뭐 웅변대회도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했으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말씀 중에 제가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때 같은 맥락에서 어떨까요? 그 PD님의 말씀이 굉장히 옳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도 저희들이 작품 수가 계속 줄어요. 왜 주냐면 그 각 대학교에서 문창과가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입시 위주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입시의 시작이잖아. 전쟁이라고 그럴까? 그러다 보면 이제 놀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되고 그렇죠.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PD님 생각처럼 이런 현장이 열려 있지 않아요. 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시키고 뭐 하다면은 어떤 부모는 항의 전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첫째는 이제 뭐 대학에서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의 이제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책을 읽어라 하긴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책에 대한 독후감 쓸 새아이도 없대요.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품 수도 줄고 오히려 이제 아자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더욱더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계획도 있고 꿈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밑에서 받쳐지는 후배들의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고 또 학교에서도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문학상 작품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4월 30일까지인데 옛날에는 정말 박스로 4, 5천 정도의 작품 수가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거를 뭐 어떻게 앞으로의 진짜 발전의 계획을 하다는 거 뭐 세울 수가 없는 게 자꾸 마음이 작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정지용의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의 학생들 수가 참여하는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전화도 드리고 또 이제 교육청에 의뢰해서 더 많이 홍보도 좀 해달라 하는데도 본인들이 없고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아이들은 이제 특히 선생님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 되게 어릴 때부터 옥천에서 살았어요. 예. 그 지용제를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는데 저는 좀 백일장도 가고 많이 참여를 했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요새 또 이제 문화원 갔을 때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어린이들이 이 지역 축제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재미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석이 그 약간 많지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진 판 안에서 참여만 가능하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축제에 결합할 수 있는 경험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 지역 축제고 뭐 정지용 시인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지역에 있는 어른들은 그 의미를 많이 아시지만 어린이 청소년기에 그 의미를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우리 해수 PD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꺼낼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요. 그 정정신이 10대, 20대에 그 정말 그 주옥 같은 시들이 다 완성이 돼요. 맞아요. 그 정말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그 30대에 돌아가시는데 그 이전에 이미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시대에 애들을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말씀이지만 아이나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었어요. 1920년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호적에도 안 올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여자 이름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짓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안 치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그 시대에 어린이가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몇 세 하냐면 20대 때 그 얘기를 해요. 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나 이 정지용 시인이나 정순철 네. 우리 지역의 국민동요 작가잖아요. 최고의 국민동요를 만든 짝짝꿍의 그 작곡가가 우리 고장 출신인데 이분들이 다 이 시대 정신을 보자는 거죠. 이거는 개혁 혁명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이분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논쟁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근간이 정정시인이나 정준철 선생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미래를 지향적으로 외치고 행동하던 나이가 그 10대, 20대인데 우리도 10대, 20대, 30대들이 이런 일들을 주축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입시에 매몰돼 있어 갖고 애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갖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병행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해수 PD님한테 말을 건넸더니 벌써 그 공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서로 노력해야 돼.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면요.
어쨌든 모든 정성을 다해요. 근데 깔아준 판에 오는 거는 100% 정성을 다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소외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새로운 판을 기획 단계부터 젊은 사람들이 기획 단계부터 이걸 주도할 수 있어야 이제 판이 바뀌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예창작과가 대학이 없어지죠. 이게 뭐냐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어서 그렇잖아요. 돈 안 되는 거 뭘 공부해? 뭐 이런 식의 쉽게 말해. 대학의 철학과 다 없어졌어요. 몇 개 학교 남질 않았어요. 지금 이제 너무 답답하죠. 왜? 왜냐하면 문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기반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이 물질적으로 쌓은 탑이 이게 언제 이게 사상 누각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적인 기반, 이 문학적 기반 이런 것들이 탄탄해야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미래를 잘 그려낼 수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너무 깊이 얘기가 들어갔나요? 문인협회 얘기하다가 어쨌든 25년 동안 문인협회가 이렇게 불모지에서 이렇게 큰 축제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노력해 왔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중지를 모은 얘기도 더 발전시켜서 정말 세계적인 이 지용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세계 연극제를 하는 마을이 조그만 동네예요. 네. 뭐 200~300명 모이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에 거기 연극인들이 다 모여요. 그만치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나름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내실을 기하죠. 숫자는 어느 정도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우리 지역 축제가 이제 기반을 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 얘기만 너무 할 수 없고 선생님 그 작품 소개를 좀 하나 이 시간에 또 해주실까요? 다른 시간에도 하신 것 같은데 또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저는 뭐 작품집이 첫 작품밖에 없어요. 네, 아유. 뭐 남들은 그 시간 동안에 또 많이 노력들 하고 해서 책을 냈는데 아마 이제 저는 게으르다 보니까 한 권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뭐 특히 뭐 이제 제 작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요. 아닙니다. 뭐 이제 제 시는 이제 거의 좀 서정시고, 서정시고, 서정시에다가 이제 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짧은 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제 알아보기가 쉽고 또 전달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제 저희들 세대들이 보면은 아마 이제 옛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젊은 저런 PD님의 세대는 거기 이 책이 많이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아니 그 시집 하나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시가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두 편씩 페북에 글을 쓰는데 짧게 쓰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한두 줄로 표현하는 게 제가 제 아주 친한 친구는 한 줄 시를 한 1000편을 썼어요. 근데 한 줄에 그걸 표현한다는 것은요. 와, 제가 친구이면서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10줄에 표현하라면 어떻게 막 이렇게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하겠는데 한 줄에 명쾌하게 표현을 해요. 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일본의 그 가장 짧은 시가 7호조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거를 하이쿠라고 그러죠. 하이쿠 일본의 가장 짧은 시. 저희들이 보면은 그 속안에 이제 쓰는 사람의 그 사람 마음은 이제 거기에 다 들어 있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다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 뭐 그것들이 뭐 이제 세계적으로는 책에 읽거나 뭐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시인이지만 그렇게 이제 짧은 시안에 이제 그게 모든 걸 드러내기는 이제 저희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짧은 시가 선생님 뭐 조금 이따 음악 하나 듣고 네네. 예, 저 선생님 시 하나 좀 들려주시면 우리 영광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선희 씨의 인연인데 이게 모든 이제 아재 선생님과의 인연도 아주 오래됐고요. 오늘도 PD님의 만나는 또 인연이 되었고 예. 그래서 인연이란 노래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이선희의 2년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선희 노래 어느 언제 들어도 좋아요. 참 정말 이것이 이제 외국인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눈물을 흘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마 정감이 가나 봐요. 공감대가 예, 이루어지나 보죠. 예. 이 음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문화가 다른 문화권이 달라도 이게 하나로 이 사람을 엮어주는 힘이 지구를 엮어가죠. 음악이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참 포근하니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시를 좀 듣는 시간을 잠깐 청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요 책의 제목인 뜰악의 풍경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쑥국이나 끓여볼까. 뜰악에 내려서니 간밤 비가 울렸는지 여기도 쑥 저기도 쑥 냉이도 질세라 파란 촉 튀우고 있다. 뜰악을 지키는 매화 톡톡 입술 터지고 봄 햇살 끌어안은 산수유 노란 꽃물 뜰악의 가족들 추위를 이겨낸 승전가를 부르며 가지마다 숨겨놓은 봄을 찾는다. 햇살 가득 넣은 봄국을 끓여야겠다. 쑥과 매와 산수유도 넣고. 감사합니다. 이야, 진수성찬입니다. 진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 같아요. 저도 엊그제 저도 페북에 매일 짧은 글을 쓰는데 한두 편씩 엊그저께 사실은 쑥을 한 자루를 이제 뜯는 게 아니고요. 낫으로 베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베가지고 한 자루를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쑥을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 유성에 사시는데 저 옥천에 우리 집 와서 같이 사시자고 해도 안 오신대요. 왜 그러냐면 친구가 없다고. 거기에는 이제 친구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없어서 안 온대요. 근데 이 나물 뜯으러 이런 걸 오고 싶으신 거예요. 자주. 근데 이제 자주 못 오야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쑥을 한 자루를 뜯어다 드렸어요. 뜯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낫으로 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집 주변에 환경 정리하느라고 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해마다 이제 한 자루씩 갖다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놈이 날 주려고 이걸 챙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미화한 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더 행복하신 거죠. 네, 근데 제가 아주 못됐잖아요. 아유, 별 말씀을. 근데 이 못된 생각을 2차로 연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한 일주일 있으면요, 쑥떡이 또 제게 와요. 그게 떡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이제 좋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걸 또 기다려요. 쑥까지 올 때 됐는데 얘가 어찌 안 온다. 쑥까지 그걸 해서 또 이제 우리 형제들랑 나눠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아주 큰 낙이니까. 그럼요. 행복이시죠. 네. 그 왜 기다리는지 왜 큰 행복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저는 작품 들으면서 예. 진짜 뭐랄까
툇마루 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마당이 있고 거기서 차 한잔 하면서. 네 그런 풍경이 그려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 문학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 문학 작품을 대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선한 기운이 원래 있거든요. 타고날 때 그 기운을 더 발현시켜주는 힘이 문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면의 힘이 나오는 거죠. 네, 내면의 힘을 이렇게 더 나오도록 이렇게 아주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이 문학 시의 힘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우리 선생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여기 또 다음 이야기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여가 생활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계세요? 선생님의 뭐 사람마다 뭐 다 틀려요.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운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조깅을 하는 분, 명상을 하는 분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요즘 여가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저희 여가라고 해야 뭐 딱히 뭐 이제 집어서 말할 수는 이제 없는데요. 네. 뭐 이제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글 쓰는 것도 이제 여가죠. 그러면 예. 아유 정말 예, 가장 큰 여가의 생활입니다. 예.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또 자연을 또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이제 정원을 가꾸는 게 아주 큰 취미입니다. 정원 가꾸기. 예. 아우 너무 소중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제 글이 이제 글도 이제 쓸 수 있고 또 뭐 이제 마음에 있는 뭐 그런 힐링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참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과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복받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예, 그 백지에 나의 그 내면에 쌓여 있던 그 진짜 겹겹이 쌓여있던 오랜 몇십 년 동안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스물스물 글 쓰려면 이제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고 또 처음에는 이제 이런 글을 쓸 때는 뭐 이렇게 막 내가 밝게 이제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글을 써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자신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여가 생활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시간은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쪽에 힘을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회장직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힘이 됩니다. 그 전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문인협회 사무국장 하시면서 그냥 발로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네? 지금도 더 바쁜 직책을 맡으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자 선생님하고 그때 큰 행사를 같이 했었잖아요. 저희 죽향초에서. 예, 저희들 백일장 현장에서 할 때.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문원장님이 이인석 문원장님이시는데 맞아요.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어느 이제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지금도 그 소리를 하셔요. 그때의 행사가 제일 추억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잘 됐죠. 예. 선생님이 하셔서 그래요? 아, 기획을 아자 선생님이 하셨죠. 근데 지금 그때 그 한 분을 하고 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옆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언젠가요? 몇 년도였나요? 그때가 제가 사목장인데 10한 5, 6년 전. 예, 2007년 뭐. 오. 그렇죠. 이선 선생님이 이제 회장 하실 때인데. 예, 2006년인가 7년인가 그쯤 됐어요. 그때 뭐 이제 전국에서 오시는 그런 이제 백일장에 참여하는 분들 뭐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오죠. 일요일 날 행사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행 겸 같이 자녀들하고 오시는데 그 먹을 거를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현장에서 뭐 국수와 이런 것들을 막 직접 삶아내고 이러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올해는 그거 안 해요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참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가 너무 정겨워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죠. 너무 메말라가요. 예, 너무 이게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시골 그냥 잔치같이 분위기가 그냥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부모 손잡고 와서 글 쓰고 같이 소풍 나오듯이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자기들 도시락도 까먹어 가면서 또 이렇게 또 주최 측에서 제공한 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너무 이 잔치 분위기가 나서 참 정겨웠어요. 그게 지역의 지역 잔치죠. 지역 축제 잔치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축제가 우리말로 잔치예요. 축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축과 제가 합쳐졌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잔치니까 이 잔치를 잘 만들 필요가 있죠. 야,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글을 쓰시는 게 여가라는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쓰는데 그 정원을 가꾼다든가 이건 사실은 글밭이잖아요. 거기가 그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감성이 같이 발현되니까 거기가 글밭이죠. 밭.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원예 치료란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물을 키우면서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이렇게 기복이 심하죠. 감정 기복도. 너무 이제 경쟁 위주로 가면서 아이들이 그 정서적으로 그걸 품어내질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늘 불안에 쌓여 있는 거죠. 불안에 쌓여 있죠. 늘 경쟁 사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런 문학의 힘으로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해오신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학이 우리 사람을 다시 치유하는 힘으로 가기 위해서 이 문학에 다시 정성을 기울이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또 이런 여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우리 봄에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혹시 뭐 추억거리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 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에 담장이 다 개나리였어요. 노란 개나리.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이제 숨바꼭질이죠. 그런 이제 놀이하던 생각은 이제 가장 이제 머리에 아주 박혀 있어요. 꽃이 꽃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담장이 개나리다 보니 그냥 노란 꽃 속에 진짜 친구들이 숨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봄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뭐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봄에 이제 가장 생각나는 것은 이제 뭐 봄나물이죠. 봄나물 언제 그 봄나물 같은 경우는 진짜 겨울에 꽁꽁 얼었던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위력이라고 할까? 그 기운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생명력이. 그럼요. 이제 대지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러는 거에 이제 또 굉장한 감사함도 있지요. 그렇죠. 그 이제 그 봄에 나오는 나물은 뭐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나물 뜯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냉이 쑥을 갖다가 냉이 쑥 뭐 요즘에는 진짜 뭐 두루비니 먹을 게 뭐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상에는 온통 봄나물인데 봄나면 어쨌든 뭐 이제 글들 쓸 수 있는 뭐 그런 새로운 소재도 또 제목도 생겨나고 나물들도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고 똑같이 결국은 우리 글 쓰는데 다 재료네. 맞아요. 먹는 것도 글 쓰는데 재료고. 아이고 그러네요.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잘 가네요. 요즘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어떻게 보셔요, 선생님? 애들 키운 지는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그렇죠. 손주들 보면서 드는 느낌 어떠세요? 이제 뭐 아무래도 손주들을 보다 보면은 뭐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놀이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뭐 컴퓨터나 핸드폰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와의 소통인 것 같아요. 진짜 친구의 얼굴을 마주 보고 환한 얼굴을 보고 서로 침을 튀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정말 그렇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이런 뭐 또래끼리 골목마다 어울려서 논다는 것은 뭐 이제는 정말 동화에서만 나오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놀이 문화라고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이제 놀이할 시간이 없죠. 놀이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면 사회가 너무 소중한데 아이들이 대면 사회에 지금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 SNS라든가 이 인터넷 문화가 비대면인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가면은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그 외의 거를 나의 상으로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죠. 몸의 전체를 보는 거지. 그렇죠. 그분의 이제 머리에서 그 전에는 얼굴로 기억했다가 예. 이제 얼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행동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의 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아자쌤 상은 그 전에 얼굴만 갖고 상을 삼았는데 이제는 그 틀을 다 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나가면 모를 거라고 아니야. 다 알아봐요. 뒤에서 봐도 걷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세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변화라면 변화인 점이 명확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야, 놀라워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각도로 발달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까 이야기가 또 중복되기는 하는데 그 지역 공동체 운동에 이제 뭐 이렇게 문학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좋고요. 지역 공동체 운동의 어떤 방향성과 이런 대안이 있다면 또 문학을 좋아하는 도시로 우리 옥천이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뭐 바람도 뭐 선생님 물론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지역 운동의 이런 대안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뭐 지역 공동체의 운동의 방향성과 대안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그거를 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선생님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참석을 하죠.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럼 이제 거기에서 보여지는 이제 방향성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저희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필요성이라고 할까? 뭐 그동안 뭐 이제 지역 공동체라는 운동은 그동안 뭐 소외되었던 지역을 돌아보거나 뭐 물질적으로만 의존했던 것을 이제 막 경제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뭐 기술과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이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해결 방안이라든가 사회 현상의 해결책이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서 16년을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16년 동안을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강사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럼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이제 공동체들이 많이 부분적으로 많이 이제 많아요.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의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이제 거기서 또 여기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하는 그 윗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영리를 목적으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할 때는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안 좋아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거기에 대한 공동체 운동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걸 좀 조금 더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는 뭐 이익 창출을 뭐 이익 문제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따라야 되긴 하죠. 따라야 되지만 너무 이익 창출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 조화로우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의 교육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이제 지방자치의 역할이죠. 그죠? 다시 이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어쨌든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무슨 이런 것들을 방안할 수 있는 대체적인 것들을 좀 써달라면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공동체랑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저희들도 시를 시를 뭐냐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시치료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하고는 제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이제 공동체의 일할까 뭐 그쪽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16년 동안 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해오셨는데 이렇게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네네. 이런 문학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힘이 복돋아지고 그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또 공동체를 바로 우리 그거죠. 선생님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걸 지향을 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이 문학의 힘은 너무너무 강조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 또 정리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열님의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 추가열 씨가 본인의 자녀들하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죠. 예. 성인이 됐을 거예요. 어릴 때 이 자기 아이들하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듣기가 좋아요. 뭐 잔잔하고 행복할 거리가 천지예요. 그렇죠. 살아 있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첫째는 건강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우리 선생님 문학인으로서 또 우리 살아오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한 시간에 좀 줄여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 앞으로 늘 문학 생활 하실 거고 지역에 또 이렇게 문인 협회장으로서 지역을 선도하는 일도 쭉 하실 거고 그런데 앞으로 뭐 바람과 각오 또는 소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마지막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이라고 하면 예. 글을 쓸 때에 자기가 이렇게 내면에 있던 것을 내어 쓸 때 백지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보면은 치유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것을 그동안에 내놓지 못한 것을 이렇게 내놓을 때는 그때부터 치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영생원에 가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뭐 똑똑한 분들이지만은 너무 똑똑해서도 이제 약간의 이제 힘드신 분들 이렇게 글을 쓰다 보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내면에 있는 쌓여있던 그 힘들었던 것들을 내놓을 때 그러고 나서 막 활짝 웃으시는 걸 보여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힘도 꼭 글을 써서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도 또 그런 치유의 힘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저희 지금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으시죠,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후배들이 그렇죠. 적어요. 적다기보다도 정말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많은 이제 젊은 분들이 우리 PD님 같은 이제 나이 정도의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회가 그런 청소년들한테 주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싶다는 제 소망입니다. 너무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20, 30대가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문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이런 건강한 이런 에너지로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사는 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그리고 같이 추구를 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지구의 기후 위기를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각박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반성해 봅니다. 저도 우리 해수 PD님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네.
저 오늘 아자쌤 방송 처음 들어왔고 이제 아이고. 문인협회 회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게 처음인데요. 저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인문학이 우리 삶에 없을 때 우리 삶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가 계속 각박해지는 그런 여러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문학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오시고 또 백일장을 저 어릴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장들을 어쨌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계속 만들고 지켜오셨다는 점에서 정말 멋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렇게 만들어 오신 장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혜수 PD께서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 노력해 오신 거를 이렇게 쭉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큰 사랑받고 갑니다. 20, 30대가 또 주축이 되도록 우리가 또 기반을 더 깔아드리는 그런 역할도 숙제로 우리가 남는 것 같아요. 자, 그 한 사람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업장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과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업장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잠재의식은 일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좋은 그 반응을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문학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책, 좋은 시를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 건강한 잠재의식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좋은 행동과 반응이 우리 사회에 만연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문학인 김명자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 아자쌤과 놀다 보면 1시간 빨리 지나갔네요.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